다가구 주택, 우리 흔히 원룸이라고 하는데요. 원룸은 여기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방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서울에 이런 현상이 많을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옥탑방. 건축법에 따라서 옥탑방이 청수로 산입되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복덩이 부동산입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를 산정하는 게 조금 헷갈리잖아요. 오늘은 부동산 세금에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요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택수를 산정할 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겠죠.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취득세에 있어서 주택수에 대한 걸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되는 세금이잖아요.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이때 주택수 포함 여부는 특정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를 각각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이 해당이 안 되겠고요. 두 번째는 노인복지시설 주택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증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국가가 문화재로 지정해가지고 등록했는 주택 있잖아요. 그거 해당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그것도 해당 안 됩니다. 그 다음번에 농어촌 주택이 해당이 안 되는데요. 농어촌 주택이라고 해서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요건이 있습니다. 면적이 제한이 있습니다. 토지는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건축 면적,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일 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직원 임대 목적으로 하는 주택 있잖아요. 그것도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주택은 어떤 주택이냐? 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세 폭탄 맞을 때 제일 주범이 오피스텔이 되는데요. 오피스텔이 왜 해당이 되냐고 하면 최초에 취득할 때는 오피스텔로 판단이 됐다고 해도 추후에 이걸 주거용으로 만약에 사용했다,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면 주거용으로 계산이 되어서 주택수 산입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폭탄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다중주택도 해당이 되고요. 다가구주택, 우리 흔히 원룸이라고 하는데요. 원룸은 여기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요. 19세대 이하여야 되고 3층 이하의 주택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지방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서울에 이런 현상이 많을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옥탑방. 건축법에 따라서 옥탑방이 청수로 산입되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옥탑 평균 높이가 1.5m를 초과를 하게 되면 청수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평균 높이라는 것은 옥탑 바닥 면적에서 천정 면적까지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옥탑 면적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바로 아래층 바닥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청수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아래층의 바닥 면적이 80제곱미터이다. 이럴 경우에는 옥탑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를 넘는다. 이러면 청수에 포함됩니다. 옥탑의 용도 및 설계 기준을 한번 볼까요? 기계실이나 설비실 등의 이 부속 시설로 설계되어 있는 옥탑은 청수에 포함 안 돼요. 거주 또는 사무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옥탑방이다. 이건 청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청수에서 포함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 비거주 공간, 기계실이나 물탱크실, 엘리베이터실 이거는 청수에 포함이 안 돼요. 자, 여기에서는 도시 계획에 따라서 일부 건축물은 그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청수에 산입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판단을 할 때 기준은 실제로 건축물 준공할 때 건축허가 이 도면이나 완공되는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옥탑의 용도나 구조를 평가합니다. 이건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시청이나 구청, 건축과에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옥탑에 창고로 개조해가지고 방으로 만들어서 실제 주거를 하고 있다. 이게 들켰다든지 하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서 세금 폭탄 맞습니다. 원룸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원룸 구조가 보면 보통 실제로 외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1층은 보통 필로티 구조다 말이에요. 필로티 층은 보통 주차장으로 이용하시는데요. 이 주차 공간에다가 만약에 개조를 해서 방을 더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1, 2, 3, 4층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 가구마다 전부 다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세금 진짜 폭탄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원룸 같은 경우에 절대 불법으로 개조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푼돈 얼마 더 받아가 1년치가 재수 없으면요 세금 그거 10배 20배 더 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세 번째, 부모님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각각 1주택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2주택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팔면은 양도소득세에 중과되지 않아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이 되겠는데요. 이 농어촌 주택이 일반 주택과 함께 있을 경우에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면 농어촌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업이 직원 임대 목적으로 구입했는 주택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주택수로 산정할 때는 취득과 양도 각각 다 해석이 다릅니다. 취득했을 때 주택수 포함 안 됐으니까 양도할 때도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쉽죠? 제가 네이버 지식인과 엑스퍼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주로 매매와 임대차 하면서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분쟁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요 아래 링크 주소 걸어 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요 위에 전화번호 나오죠. 이쪽으로 직접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취득과 양도했을 때 주택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은행과 보험회사, 신협을 싹 다 뒤져가지고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가장 저렴한 은행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